최근에 또 이제 집값은 반등을 하는데 네. 또 보면은 서울 아파트 매물은 또 역대 최대로 지금 매물은 많이 나와 있는 상태다라고 네, 이야기를 예. 하는데 네. 이건 그만큼 집주인들이 예. 집을 많이 여전히 내놓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왜 이런 또 현상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매물이 많다는 건 이제 거기 아실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숫자가 사실 보면은 이제 중복 매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지에 보면은 막 뭐 몇백 개, 근데 실제로 보면은 가서 몇백 개가 없거든요. 맞아요. 중복 매물 예, 누르면 또 쭉 줄어드는. 예, 중복 매물이 이제 그거까지 다 카운팅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때 과거도 마찬가지로 중복 매물이 많고 지금도 중복 매물이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이 통계라는 건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하나의 그 숫자에 몰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이제 매물이 많다고 그런 거는 아까 같이 이제 지금 올랐을 때 이걸 처분을 해가지고 갈아타게 하자는 이제 수요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시장을 갖다가 좀 더 두고 봐야지 이거 갖고 무슨 전조로 해석하기엔 좀 그래요. 거기서 오면은. 집값이 이게 만약에 나오는 매물이 싸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가격이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떨어지는 가격으로 나올 거잖아요. 근데 상당 부분이 높은 가격으로 나오는 가능성이 높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동네가 10억까지 갔는데 저번에 이제 9억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내가 10억만 되면 팔아가지고 제가 다른 데로 옮겨야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물이 9억에 나왔는데 10억에 나온지를 봐야 되는데 9억 매물이 많이 나오면 다음 달이나 다음 달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10억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런 거니까 별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두 달도 지나가 봐야 되는 거지. 요거 자체로 어떤 전조로 삼기는 조금 부족하다. 거래가 된 실거래가 대비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애들이 네, 더 비싸게 나와 있는지. 그렇죠. 가격이 얼마인지. 그건 어떻게 아시면 돼요? 보면 이제 네이버 가면 호가도 쭉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거래가하고 네이버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전국의 모든 단지를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 봐가지고 실거래가 흐름 쭉 보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매물 쭉 보면 매물이 저가순, 고가순으로 소팅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봐가지고 거기서 보고도 지금 그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것도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르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실거래가 내역보다 오히려 호가 매물이 더 높게 나오고 훨씬 높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나 이런 단지들은 실거래가보다 오히려 좀 낮게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 집 마련을 하든 투자를 하든 이왕이면 상승장 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를 사고 싶잖아요. 그걸 판단할 때 좀 어떤 걸 좀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저는 그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이 장기적으로 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중요해요. 근데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실수요는 실수요의 특징은 뭐냐면 꾸준히 느는 거예요. 특정 시점에 확 늘지 않습니다. 꾸준히 느는데 투자자는 확 늘었다가 확 줄었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어떤 특징이냐면 A라는 지역이 좋다라고 하면 와르르 몰려요. A라는 지역이 좋다는 거는 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다던가 무슨 뭐 호재가 따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막 추천을 한다던가 뭐가 상점 벽해가 됐어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헤드라인만 보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막 몰려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명이 들어가죠.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투자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2년 안에 팔면은 이제 중과세니까 못 팔고 2년 후에 수익을 냈다. 자기가 원하는 수익 정도 됐다. 그러면 팔고 나오는 거죠. 100명이 샀다 그러면 100명이 팔고 나오는 거죠. 지금은 100명이 매수자가 되지만 2년 후에는 100명이 매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만 들어가는 건 치고받는 게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년 후에 내 가격이 높으려면 또 다른 투자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오른 지역은 안 들어가죠. 거기에 더 큰 호재가 붙지 않는 그렇죠. 과거 2년 전에 없었던 다른 호재가 더 큰 호재가 있었으면 모를까? 거기서 보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또 저평가대 없나 이런 걸 찾기 때문에 이때는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러니까 별로 수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요자가 들어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누가 사냐면 바로 실수요자가 그걸 계속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도 팝니다. 팔긴 파는데 그 사람들은 투자 수익 갖고 파는 게 아니라 애들 학군 문제라던가 또는 직장이 A라는 지역이 있다 B 지역으로 막 이제 이사 가다던가 그런 경우가 아니면 팔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집을 갖고 있으면 뭐 7년, 8년 또는 10년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만큼 빠져나온 만큼 또 들어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한 번에 빡 오르진 않아요. 어떤 A라는 지역 보면 요번에 어느 지역이 막 올랐습니다라고 하는데
다음에 가보면은 한 몇 달 후에 가면 L한 지역은 전혀 언급 없고 또 B란 지역이 막 오르고 그거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메뚜기처럼 옮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L한 지역이 계속 오르지 않고 거기만 반짝 오르고 그다음부터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실수요가 저기 한 데는 이렇게 랭킹 보면 10위 안에는 잘 안 들어요. 근데 보통 10위에서 21위 거기는 꼭 들죠. 그런 데는 꾸준히 올라요. 그래서 누적해서 보면은 이번 달에 어디가 올랐습니다. 이번 달에 어디가 올랐으면 저는 그런 지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누적해서 하는 걸 좋아해요. 누적해서 보면은 그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사가지고 다음 달이 아니라 어저께 사가지고 오늘 팔 수도 있고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팔 수도 있는, 오후에 팔 수도 있는 게 주식이지만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가지고 2년 후에 파는 거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어디가 올라가 떨어지나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오를 거는 바로 실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인데 실수요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바로 일자리다라고 할 수가 직장, 있습니다. 일자리. 네, 일자리고요. 일자리가 좋은 데는 학군이 쫓아와요. 지방마다도 보면은 뭐 대구도 그렇고 뭐 광주도 그렇고 그렇게 학군 있어요. 좋은 데가 네네, 있잖아요. 있어요. 뭐 대전도 그렇고 있잖아요. 그게 있는 게 사람 사는 데는 꼭 그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학군 좋은 거. 그래서 학군은 그다음에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학군 때문에 나중에는 실수요자들은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애들을 중간에 전학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맞아.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일자리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이제 학군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 그래, 일자리 생기는데, 바로 이제 그 직주 근접 지역이라고 했죠. 직주 근접 지역 좋은데, 그런데 비싸잖아. 너무 비싸잖아요. 네, 비싸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적은 사람은 직주 근접의 효과와 같이 내는 게 뭐냐면 교통 호재가 있는데, 직주 근접이 있는 데까지 교통 호재가 있는 거. 과거부터 교통이 있었어? 그러면 그건 이미 가격에 반영됐으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없었는데, 과거는 없었는데, 새로 개통될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물리적인 거리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뭐 30km 똑같아. 하지만은 옛날에는 1시간이었다면 지금 30분밖에 새로 개통되면 30분밖에 걸리지 않아. 그러면은 물리적인 거리는 줄지 않지만 시간적인 거리가 반으로 준 거기 때문에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주 근접의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게 바로 교통 효과다. 교통 개선 효과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고 하면은 지금도 뭐 투자할 만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 가격으로 나 IMF 가격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안 살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 본인의 월급을 IMF 때로 반납을 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월급도 쌌잖아. 자, 그럼 이 지역을 공부할 때 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좀 자기가 꾸준히 그 통계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꾸준히 모아야 돼요. 그런 정보를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제 내가 공부해야지 이제 펴놓고 그런 거 아니라더라도 평소에 이제 지하철 이런 데서도 쓸데없는 거 유튜브 쓸데없는 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거기서 신문 같은 걸 기사를 보세요. 신문 같은 거 기사를 보다가 이거 괜찮아? 라고 하면 스크랩을 해두시라는 거죠. 어느 지역에 뭐 어떤 기업이 들어가는데 사람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다 모아놓으라는 거죠. 그럼 본인만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지역에 이런 게 들어오면 이런 인프라가 되면은 이런 인프라 되면 여기가 좋아지겠네. 뭐 여기가 되면 그런 게 이제 본인이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홍보팀에서 이제 뻥 치는 거가 있으니까. 거기서 근데 그게 또 100% 뻥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이제 가중치를 주면서 모아두면 이제 어느 지역이 좀 더 수요가 많이 몰릴 것인지 그걸 저걸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디 사요? 그러면 이제 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럼 이제 주변에 몰려가지고 어디 사는 게 좋을까 보면 그러면 이제 남의 수익만 계속 올려주는 거니까 미리 공부를 그런 걸 좀 하시라는 거예요. 이 분야가 좋은 게 뭐냐면은 자기가 내공을 쌓은 만큼 수익을 거둬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공부를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도 꾸준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무슨 제가 강의가 없을 때도 강의 자료를 계속 만들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온다. 오늘은 이제 KB금융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온다. 루틴이시네요. 네, 일정표에 쭉 적어놓거든요. 그럼 그날만 되면 막 속에서 엔돌핀이 막 나요. 신나요. 와, 이제 아침에 6시에 이제 나오는데, 그럼 이제 5시 55분에 딱 깨가지고, 자, 데이터 나오는데 딱 6시장 딱 내렸다. 와, 좋아. 그리고 딱 업데이트. 그러니까 또 아이곰님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최신 자료가 계속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반영되고.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딴 사람 시키는 게 아니라, 혼자 자료를 만들면서 정리가 되면서 시장 상황에서 이런 거죠.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처음에 따라가기가 어렵지 일단 어느 정도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거기다 업데이트하는 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쉬워요. 제가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아이곰님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예. 네, 그럼 이번에 또 들으면 또
많은 버전이 또 달라질 네, 것 같아서 네, 저도 네. 좀 되게 기대가 네,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MZ세대들은요. 자료 보여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네. 근데 그게 모든 걸 자료로 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도 자료를 대라. 네.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돼. 근데 알곰님은 예전에도 자료를 되게 활용을 잘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 있게, 바로 직관으로 알 수 있게. 근데 그런 부분들이 MZ세대들도 알곰님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를 시켜주시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성과를 봤으니까 나 스스로도 자신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계속 뭐 따져고 이거 따져고 하면 그럼 그렇게 하세요. 분리하세요. 나는 그럼 너 마음대로 해. 내 조카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